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5달여 앞두고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의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중도 개혁 성향의 제3지대 신당이 창당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총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신당이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칭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해서 민주평화당을 빠져나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창당 시기를 놓고 제3지대 세력을 결집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창당을 서둘러 진행한 뒤 제3지대 정당을 띄우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성엽 대표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정치 세력의 통합을 위한 미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당이 올해 안에 정당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중도 개혁 세력 역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서 정치적 생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야 하는 민주당은 든든한 지지를 기반으로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송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가한 데 이어 경쟁력을 갖춘 호남 지역 야당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무력화하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정계 개편이 시작되고 내년 1, 2월에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입지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직함 사용 여부를 내년 2월쯤에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청와대 관련 직함을 쓰게 할지 여부를 당내 경선 직전인 내년 2월쯤 최종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터질 수 있는 당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출신과 현역 의원 등 다른 입지자들은 여론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 직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사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은 낮 12시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문제는 추위입니다. 비가 그친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매우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12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한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도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더 추워집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1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계속 추워질 것으로 전망돼 기상정보 확인 잘하시고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보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대한신당이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선을 5달가량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대한신당 창당이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은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기인 대회부터 살펴볼까요? 유성엽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놨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득권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겠다. 유승엽 대한신당 준비위원장의 일성이었는데요. 통합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는 언급에서처럼 일종의 가설 정당, 즉 보다 큰 정당으로 가기 위한 가설 정당이고 개문 발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새로운 신당 주체의
결합이 예정돼 있고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의 합류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창당 발기는 총 1,603명이었고요. 현역 의원은 8명만 포함됐습니다. 네, 하지만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반면에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이념적인 구심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거부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정책 중심의 정당을 지향한다라는 것, 중도 이념에 대한 동의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제3당의 이념적인 측면들은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가설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의 지도부가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지도부를 영입할 수 있겠는가는 좀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의석수들은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후 전국에서 캐스팅 보팅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론적으로 늘어납니다만 사실상 정기국회가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과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제3지대를 목표로 하는 야당들의 통합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국회에서 신당 기획단 출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쯤 되면 3지대 통합 정당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신당 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고 그 해당 수임 기구에서 통합을 결의해서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선언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3지대의 새로운 통합 주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세 당이 흡수 합당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이 출범을 하면요,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신당의 핵심 딜레마 중에 하나는 신당의 수요는 사실은 수도권인데 공급은 호남 출신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부분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호남 공급자들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네. 호남 대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회주의적 철새 행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손금주 의원의 입당 제수를 민주당에서 받아준 것도 새로운 3지대 통합정당의 호남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총선까지 약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3지대 돌풍론도 나오고 있고 보수대 진보 구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 흐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천하 3분지계, 즉 인력 다야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하나이고요. 최근에 청와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촛불 연정, 즉 범중도 진보연합으로 총선이 치러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속도를 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정종세 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달까지 9개 특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전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협약 방식도 준비된 사업자와 단계별로 체결 방식에서 여러 사업자와 일괄 협약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광주시는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 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찬반 갈등이 일었던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신청할지 여부가 광주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결정됩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실무위원회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장록습지 인접 5개 동 주민 50%, 그 외 광산구 주민 20%, 광주시 다른 구에 사는 시민 30%로 할애하고 올해 안으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최근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이 자연재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피해 농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양상추를 심어놓은 시설하우스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한 지난해 10월 광양에서는 하우스 310여 동이 침수돼 3억 7천만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 농어촌공사에 관리 소홀과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의 모든 책임을 공사 측에 돌릴 수는 없지만 배수로 정비 등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장 펌프도 일찍 가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배수 펌프를 가동해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입니다. 펌프 배제할 수 있는 용량의 서너 배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용역 기관에서는 자연재해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파악한 침수 피해 발생 시각은 새벽 4시쯤. 배수장에 설치된 펌프가 가동된 건 이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농민들은 비상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농어촌공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최근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근무를 서가지고 미리 확인을 하고 물이 찼으면은 펌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풍 경보가 떴을 때도 아무 상주 인원이 없었고. 정부 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미 해를 넘긴 농민들과 농어촌 공사의 갈등이 또다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했다가 해임된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늦은 시간에 모텔에서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복은 생태 특성상 한류성으로 성장 속도가 느려서 양성 기간이 3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일반 전복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이른바 킹 전복이 개발돼서 양식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해남 어불도해상의 전복 양식장. 바닷속 그물을 끌어올리자 전복이 가득합니다. 국내 참전복의 우수 열통만 육성해 만든 이른바 킹 전복입니다. 왼쪽이 입식한 지 10개월 된 킹 전복, 오른쪽은 똑같은 기간 동안 입식한 일반 전복입니다. 평균 무게가 일반 전복은 32g 안팎인 반면 킹 전복은 51에서 60g에 달합니다. 크기와 무게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성장도 훨씬 빨라 일반 전복은 평균 생육 기간이 36개월이지만 킹 전복은 2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으니까. 내년보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고 뭐고 해서 따져서 보면 1년이 빨라 오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도움이 되죠. 해양수산부가 킹전복 연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유전자 조작 없이 전통 육종 선발 방식으로 킹전복을 개발했고 지난해부터 양식 현장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킹전복은 일반 전복보다 양식 기간이 1년 가까이 줄어들다 보니 28%에 달하는 생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연간 약 1,84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킹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곳은 해남과 완도 지역 양식장 4곳.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전복 생산 허가에 킹전복 유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수돗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용사 광주시장이 수돗물 사고 때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 각화동 상수도 공사 현장을 찾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흐린 물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돗물 비상대응 시스템과 행동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7일 광주 서구와 남구에서 이물질의 수돗물이 나왔고 지난 14일과 15일에는 광주 문흥동과 풍양동에서 잇따라 흐린 물이 나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광주 전일빌딩 건물 외벽에 5.18 당시 생긴 탄흔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외벽에 있는 245개의 탄흔에 일일이 주황색 야광 페인트를 칠하고 일련 번호를 새긴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에는 5.18 당시 헬기와 소총 사격에 의한 탄흔이 24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8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광주 전일빌딩은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도의 약산 흑염소는 약초를 먹여 키우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시들해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명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염소들이 해발 100m가 넘는 야산 자락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목을 통해 약초를 먹여 키우는 완도 약산면의 흑염소입니다. 육지는 거의 가둬놓고 뭐 이렇게 집이나 사료로 이렇게 많이 먹이는데 우리는 거의 뭐 비가 온 날 외에는 산에서 전부 먹고 살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 특수를 누렸지만 소비 부진에다 육지 농가에서 외국산 수입 등 공급량이 늘면서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2년 전 자체 브랜드를 만든 완도군은 영국 끝에 흑염소 추출물 2종류와 떡갈비, 곰탕 등 4가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스토리텔링과 판매장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 팸 투어에 이어 수도권 시식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인의 오픈 마켓 활용과 또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초를 키워 기르는 약산의 흑염소는 91개 농가에 7,500여 마리. 완도군은 약산 흑염소를 생산해서 유통까지 가능한 6차 산업화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문입니다.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를 오가는 택시의 요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두 지역 간의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을 지금보다 인상한 택시요금 조정 의견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광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택시요금은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지만 만약 광주시 인상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지금보다 2, 3,000원 정도 오른 2만 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혁신도시 이주기관 직원들과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요금 문제로 운행 거부 등 잦은 마찰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마련된 조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지역 대책위원회가 오늘 광주시를 항의 방문합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혐오 시설을 떠넘기듯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긴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전두환 불출석, 저감장치 고장, 문 닫는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두환 불출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된 재판에 전두환 씨가 불출석했습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는 멀쩡하게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내준 재판부는 이를 계속 유지할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뭘 신중하게 검토해. 강제 구인해야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많은 누리꾼들은 5.18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속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면서 알츠하이머에 대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오염물질을 필터로 거르고 남은 재를 태우도록 하는 것, 바로 매연 저감 장치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오래된 화물차에 대해 장착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치를 못 쓰게 불법 조작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비와 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조작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치하는데 돈 들어, 망가뜨리는데 돈 들어, 뭐하는 행동인지. 환경오염시키는 범법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거액을 들여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불법 조작을 철저하게 단속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없길 바랐습니다. 이마트 상무점이 늦어도 내년 3월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이마트 측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임대료가 연간 최대 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높고 지난 2분기에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점포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도 문을 닫는구나. 와, 이마트 없어지는 거 처음 봐. 이처럼 대형마트가 폐점한다는 소식은 온라인 시장이 확장하면서 달라지고 있는 쇼핑 형태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산업계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다시 낮아지고 신입생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이 뿌리산업과 신산업과 연계된 경쟁력 갖추기에 나섰는데요.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날로 치면 상업계 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내년부터 현재 경영사무과와 금융회계과를 모두 드론 관련 전공으로 바꿉니다. 3년 전만 해도 90%대였던 신입생 충원율이 올해 20%로 주저앉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채웠던 학생들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프로 드론 레이서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코딩이나 이제 드론 산업에 같이 이바지하면서 드론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꿈이어서 꿈을 이제 실현하기에 좋은. 인근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내년에 아예 K-팝을 전면에 내세운 직업계고로 전환합니다. 75명 정원에 달랑 8명이던 신입생이 2년 전 보컬과 드럼, 댄스 등 음악 수업을 교과 중점 과정으로 운영하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K-팝과 관련된 거대한 산업 문화가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산업 인력을 어떤 배출하는 학교가 전국에 정규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충남 지역 38개 직업계고 가운데 22개 학교가 이렇게 내년부터 3년 동안 178억 원을 들여 학과를 개편합니다.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등 충남의 주력 산업과 드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정부의 투자 전략과 지역 수요를 잘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추진할 겁니다. 실제 5년 전 75%였던 충남 직업계고 취업률은 지난해 54%로 절반을 간신히 넘었고 매년 하락세입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 학교로 운영하고 학교 전담 노무사 등과 기업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딴 사고로 사회 문제가 됐던 현장 실습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춘 직업계고의 변신. 하지만 질 좋은 강사진과 졸업 이후 취업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이들 학교의 자생력 없이는 충남발 실험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두고 우리나라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칭 벽보를 지키는 시민 일동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대 인문대 근처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문제로 한국 대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설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 의원들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송갑석 시당위원장 직권으로 서구 의원 7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서구 의원들은 시당 자문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해외 연수 규칙을 어기고 5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종합금융 3단 기능할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가 문을 열립니다. 광주 동구 충장로 5가 옛 중부지점에 들어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 상담 등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주거나 부채 관리 서비스를 해줄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역민을 위한 타이어 무상 점검과 특가 판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타이어 위치 교환과 타이어 관리 요령을 알려주는 무상 점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 방문 고객에 한해 제품별로 최대 20%의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지역은 낮 12시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이 바람보다는 추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11.2도 안팎으로 시작했지만 한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더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 오후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낮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비슷한 곳이 많겠습니다. 장성의 기온 11도로 예상되고요. 담양 10도로 출발해 12도 안팎을 그치겠습니다. 해남의 기온은 1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도 12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은 11도, 순천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의 물결이 4m로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